엄마, 이 낡은 집 팔고 요양원 가세요. 지붕 전체 교체 기둥까지. 수리비만 3천만 원 나와요. 80대 노모를 향해 차가운 말을 던지는 자식들. 하지만 노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보, 집은 꼭 지켜. 언젠가 이 집이 너와 아이들을 살릴 거야. 죽기 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믿고. 그리고 벽이 무너진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적한 마을 끝자락. 기와장이 여기저기 흘러내리고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는 낡은 한옥 한 채가 서 있습니다. 80세 김순덕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은 마을 사람들 눈에는 이미 폐가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큰아들 민호와 작은 딸 영희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둘 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지는 표정이었죠. 엄마, 지붕 전체를 다시 해야 하고 기둥도 교체해야 해요. 업체에서 견적 받아보니 수리비만 3천만 원은 나온대요.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견적서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차라리 집 팔고 좋은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요. 혼자 계시다가 무너져서 다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영희도 거들었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두 자식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구나.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3천만 원이면 저희가 어디서 구해요? 민호는 대출받아서 사업하느라 빚도 많고 저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정말 어려워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이 집도 땅값이라도 8천만 원 정도는 나올 테니 요양원비 2년치는 충분하죠. 민호는 이미 계산을 다 해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팔 수 없어. 너희 아버지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했거든.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에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맞아요, 엄마.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엄마 안전을 위해서 이사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두 자식은 더 이상 어머니와 이야기할 마음이 없는 듯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순덕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이 집을 지켜야 하는 거 맞아요? 자식들은 모두 싫어하는데. 그날 저녁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며 만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할머니 귀에 들렸습니다. 순덕이 할머니 왜 저 낡은 집을 안 떠나지? 자식들이 요양원 가라고 해도 꿋꿋이 버티네.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아니면 집에 정이 너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저 나이에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여보, 집은 꼭 지켜. 언젠가 이 집이 너와 아이들을 살릴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이 낡은 집이 어떻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야? 하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날까지도. 자식들이 돌아간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남편 김봉수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인가 봐요. 2021년 12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을 버티던 남편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가쁜 숨소리. 순덕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내 말 잘 들어. 봉수 할아버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 팔면 안 돼.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꼭 지켜야 해. 여보, 무슨 소리예요? 집이 낡아서 위험한데. 아니야. 언젠가 이 집이 너와 아이들을 살릴 거야. 그때 순덕 할머니는 남편이 병이 심해서 헛소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는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약속해. 끝까지. 지킬 거라고. 알겠어요, 여보. 약속할게요.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 할머니는 영정 속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죽기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2021년 11월 병원에서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여보, 로또. 로또에 당첨됐어. 봉수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며 손에 든 로또 용지를 흔들었습니다. 1등이야. 15억이라고. 순덕 할머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이런 때에. 로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어. 우리 번호가 똑같아.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순덕아,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자식들한테도. 왜요? 좋은 일인데. 이제 좋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아니야, 이미 늦었어. 사람 욕심이 무서워. 특히 자식들이 알면 당장 다 달라고 할 거야. 내가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잘 준비해 둘 테니까 믿어. 그 후 2주 동안 봉수 할아버지는 몸이 아픈데도 자주 외출했습니다. 여보, 몸도 아픈데 어디 가세요? 은행 일 좀 보고 와. 중요한 일이야. 무슨 은행 일이 그렇게 급해요? 나중에 다 알게 돼. 지금은 묻지 마. 당시에는 단순히 당첨금을 정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그리고 15억이라는 큰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자식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 남편은 죽는 날까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며 집 안을 유심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뭔가를 숨겨뒀을까? 6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놓친 게 있을까요? 안방에 들어가 벽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창문 옆 벽의 벽돌 한 줄이 다른 부분과 조금 달랐습니다.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고 자세히 보니 시멘트 자국도 상대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이상하네. 언제 여기를 고쳤지?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수리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다른 벽돌들보다 살짝 튀어나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누수가 있어서 고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독또독. 새벽 3시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할머니가 잠에서 깼습니다. 뭐지? 쥐인가? 하지만 며칠을 지켜봐도 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비가 올 때만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어김없이 벽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뭔가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정확히 색깔이 다른 벽돌 부근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해. 6월이 되자 장마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TV 일기예보를 보며 할머니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낡은 지붕, 금 간벽들. 이 집이 올여름 장마를 견딜 수 있을까요? 또독또독. 그날 밤도 어김없이 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벽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물소리 같은데 마치 벽 속에 물이 고여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혹시 벽 속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집이 너와 아이들을 살릴 거야. 다음 날 할머니는 마을의 김씨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60년 넘게
이 마을에서 건축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김서방,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무슨 소리인가? 비 올 때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벽돌 색깔도 다른 것 같고. 김씨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벽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긴 하네. 언제 고쳤나?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이 해놨나 봐요. 벽돌 종류도 다르고 시멘트 색깔도 달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벽 속에 뭔가 집어넣고 막은 건 아닐까? 할머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부셔서 확인해 볼까요? 글쎄, 괜히 부쉈다가 집이 더 상할 수도 있어. 이 벽이 지지벽인지 확실하지 않거든. 함부로 건드리면 위험해.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부셔봐야 할까? 만약 남편이 정말 뭔가를 숨겨뒀다면 15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 말처럼 괜히 부쉈다가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죠?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까? 엄마가 벽을 부쉈더니 집이 무너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혼자서 벽을 부순 미친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날 밤도 벽에서 평소보다 더 크고 지속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가요? 며칠 후 기상청에서 장마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장마 전선이 정체하면서 강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장마를 견뎌낼 수 있을까? 낡은 집 전체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벽 부분이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 집 정말 괜찮을까요? 영정 속 남편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장마의 전령사처럼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벽 속에서도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장마가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마가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6월 28일, 기상청 예보대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쏴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마치 누군가 물통을 엎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집 안 곳곳에 물바지를 놓아두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지붕이 새는 곳이 이렇게 많았나. 거실 천장 3곳, 부엌 1곳, 안방 모퉁이까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방벽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리 없는데. 색깔이 다른 벽돌 부근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방울방울 떨어지더니 점점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할머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바지를 비우느라 몇 번이고 일어나야 했고, 벽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드르르르. 마치 벽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해. 왜 저 부분만 이러지? 다른 벽들은 약간 습기만 찰 뿐인데 유독 그 벽만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 새벽, 사흘째 계속된 폭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천둥번개까지 치며 거센 바람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우르르르쾅. 번개가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고지어 천둥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워하며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이고 무섭다. 정말 무서워. 그때였습니다. 드르르르르. 안방벽에서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벽 속에서 뭔가 흘러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들고 벽 쪽으로 가봤습니다. 어머나. 색깔이 다른 벽돌 부분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급하게 큰 대야를 가져다 놓았지만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금세 넘쳤습니다. 이러다가 집이 무너지는 거 아냐?
새벽 3시 30분. 우르르륵쾅. 유난히 큰 번개와 천둥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무거운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집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야? 지붕이 무너진 건가? 손전등을 켜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머어머어머. 색깔이 다른 벽돌 부분이 커다랗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돌 몇 개와 시멘트 덩어리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 자리에는 어둑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무너졌네.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할머니는 손전등을 들고 구멍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뭐지? 뭔가 있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라고? 정말 남편이 뭔가 숨겨둔 건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이 너와 아이들을 살릴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끄집어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나. 이게 뭔가? 나무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비닐 포장으로 꼼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습기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비닐을 벗기니 나무 상자 위에 하얀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남편의 친숙한 글씨로 순덕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정말 남편이 남긴 거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먼저 열어봤습니다. 순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벽이 무너진 것이겠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 되었네. 1개월 전 로또에 당첨된 이야기 기억하지? 15억 중에 세금 내고 남은 11억으로 금을 샀어. 자식들이 알면 당장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지. 내 몸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으니까 급하게 벽 속에 숨겨뒀어. 동네 박서방이 도와줬지.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벽을 다시 쌓았거든. 집을 끝까지 지켜낸 당신이라면 반드시 찾게 될 거라 믿었어. 장마철이면 벽이 약해져서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우리 가족이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고생 많았어, 순덕아. 봉수가.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여보. 이런 걸 혼자 다 준비했었구나. 이제 상자를 열어볼 차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자. 어머머. 노란빛이 반짝이는 금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구나. 남편 말이 맞았어. 3년 만에 남편과의 약속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천둥번개는 잦아들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손전등을 켜고 금괴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진짜 금이라고? 작은 금괴들이 40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500g씩 총 20kg의 순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니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는 황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게 11억이라고? 상자 바닥에는 금 구매 영수증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마이너스 500g 금괴 20개 구매. 2021년 11월 22일 마이너스 500g 금괴 20개 구매. 영수증을 보니 남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이나 금 가게를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아팠는데 이런 걸 혼자 다 했구나. 상자 안에는 또 다른 편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민호, 영희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희 어머니가 이미 이 금괴들을 발견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하면 너희들이 당장 달라고 할 것 같았고, 그러면
어머니가 나중에 혼자 지낼 돈이 없어질까봐 걱정됐다. 어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 이제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돈으로 각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되 욕심 부리지 말고 어머니 뜻을 따르거라. 아버지가.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까지 생각해서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어. 금괴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남편 편지에서도 어머니 뜻을 따르거라고 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결정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11억이면 평생 써도 남겠네. 요양원비 걱정도 병원비 걱정도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이런 큰 돈을 내가 혼자 어떻게 관리하지? 조금 시간이 지나자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금괴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무너진 벽 옆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돼. 그리고 무너진 벽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조각들을 치우고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나중에 수리해야겠네. 하지만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해보니 자식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3천만 원 수리비도 이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을 더욱 튼튼하게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올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을 끝까지 지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바로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순덕이 언니, 미자예요. 이웃집 박미자 할머니였습니다. 60년 지기 친구였죠. 할머니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이고, 미자야. 이런 비갯날에 웬일이야? 언니, 어젯밤 비 너무 많이 왔지? 괜찮았어? 혼자 계시는데 무서웠을 것 같아서 안부 물으러 왔어. 고마워. 나야 뭐 괜찮았지. 우리 집 지붕도 새는데 언니 집은 어때? 혹시 물 들어온 데 없어? 아, 그런데 안방벽이 좀 무너졌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봐. 어머, 정말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박미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60년 지기 친구에게는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미자야,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하고 가지 않을래? 그래, 언니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겠다. 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무너진 안방벽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언니, 이거 수리하는데 돈 많이 들겠네. 괜찮겠어? 응. 뭐 어떻게든 되겠지. 순덕 할머니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밀로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혼자 이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할까요? 특히 60년 지기 친구 앞에서는 더욱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자야. 왜 언니? 아니야. 별거 아냐. 순덕 할머니는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언제까지 혼자 간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박미자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덕 할머니는 점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60년 지기 친구 앞에서 이런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자야. 왜 언니? 뭔가 걱정이 있어 보여. 박미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래, 언니. 무슨 일인데? 사실은 벽이 무너지면서 이상한 게 나왔어. 이상한 게? 순덕 할머니는 박미자 할머니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어머, 이게 뭐야? 박미자 할머니는 황금빛 금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숨겨뒀던 거야. 로또에 당첨돼서 금을 산 거래. 로또. 언제? 죽기 한 달 전에 15억에 당첨됐는데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숨겨뒀어. 박미자 할머니는 금괴 하나를 들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진짜 금이야? 몇 개나 돼? 40개야. 20kg 정도 된다고 해. 20kg이면 얼마나 되는 거야? 11억 정도 될 거야. 박미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이제 부자네. 정말 부자가 됐어. 박미자 할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이제 자식들한테 말해야지. 얼마나 좋아할까? 아직 말하기 싫어. 남편이 편지에 조심하라고 했거든. 그래도 자식들은 알아야지. 이런 좋은 일을.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미자야,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약속해. 그래, 언니. 약속할게. 박미자 할머니는 약속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박미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후 순덕 할머니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히 말했나? 미자가 입이 좀 가벼운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옆집 김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언니, 나야. 미자. 엄청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순덕이 언니네 집에서 금이 나왔어. 진짜 금덩이. 뭐라고? 금이? 응, 내가 직접 봤어. 반짝반짝한 진짜 금괴가 40개나. 김 할머니도 흥분했습니다. 어머, 정말이야? 얼마나 되는데? 11억이래. 11억. 그날 오후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슈퍼 앞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순덕이네 집에서 금이 나왔대. 벽이 무너지면서. 슈퍼 사장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정말이요? 얼마나 돼요? 11억이래. 로또 당첨돼서 금을 숨겨뒀다나 봐. 소식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을 이장도, 노인정 할아버지들도, 심지어 시내 나간 사람들까지 모두 순덕이네 집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7시쯤 순덕 할머니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큰아들 민호예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혹시 정말이에요? 순덕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 집에서 금이 나왔다는 소문이요. 마을 김씨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 엄마, 정말인가요?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신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내일 와서 이야기하자. 엄마, 정말인 거죠? 지금 당장 갈게요. 전화를 끊고 30분도 안 돼서 작은 딸 영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금을 숨겨두신 거예요? 영희야, 너도 내일 와서.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볼게요. 남편이랑 같이. 전화가 끊어지자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미자가 입을 못 다물었구나. 저녁 9시, 큰아들 민호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정말 금이 나온 거예요? 민호의 눈빛은 이미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일단 앉아. 앉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안방으로 민호를 데려가 나무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우와, 정말이네요. 정말 금이에요. 민호는 금괴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이게 몇 개나 돼요?
얼마 정도 될까요? 40개야. 11억 정도 된다고 해. 11억? 민호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야. 정말이었어. 진짜 금이 나왔어. 11억 어치. 얼마 후 영희와 사위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금이. 영희도 민호 못지않게 흥분해 있었습니다. 고지어 사촌들, 친척들까지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모, 정말 대박이네요. 고모부가 이런 걸 숨겨뒀다니. 이제 우리 집안도 부자 집안이네. 모든 사람들이 금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 눈빛이 왜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던 자식들과 친척들이 이렇게 몰려오니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 이 금을 말이에요. 11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행에 맡기거나 투자를 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투자? 네. 요즘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잖아요. 그냥 놔두면 아까워요. 사위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좋은 땅 있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영희야. 네, 엄마. 너희 아버지가 편지를 남겼어. 읽어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꺼내줬습니다. 자식들은 편지를 읽고 나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뜻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현실적으로? 11억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엄마 혼자 쓰시기엔 너무 많고 저희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오빠는 사업자금 때문에 대출 이자가 장난 아니고 저도 민지 대학 등록금에 집 대출금까지 정말 힘들어요. 순덕 할머니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관심이 돈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식들과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덕 할머니는 혼자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걱정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자식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표정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네. 역시 돈 때문이었어. 할머니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끝까지 집을 지켜낸 당신이라면 반드시 찾게 될 거라 믿었어. 맞아. 집을 지킨 건 나야. 자식들은 팔라고만 했잖아. 다음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금고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두면 위험하잖아요. 그래? 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영희에게서도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도 생각해봤는데요. 11억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눠? 네. 엄마 목, 오빠 목, 제 목. 이렇게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벌써 나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후에 민호와 영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계산해봤어요. 민호는 메모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11억을 3등분하면 한 명당 3억 6천만 원이에요. 어떠세요? 3등분. 네. 엄마 목 3억 6천, 저 목 3억 6천, 영희 목 3억 6천.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3억 6천만 원이면 평생 쓰고도 남으실 거예요. 저희는 빚 정리하고 아이들 교육비에 쓸게요. 할머니는 자식들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영희야. 네, 엄마. 너희들 기억하지? 집 팔고 요양원 가라고 했던 거. 그건 엄마 안전 때문에 걱정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수리비 3천만 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말했잖아. 어디서 3천만 원을 구하냐고. 요양원비 300만 원이 더 낫다고. 엄마. 그런데 11억이 생기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금은 너희 아버지가 집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 엄마,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집을 지킨 사람은 나야. 너희들은 팔라고만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민호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던 너희들이? 엄마, 저희도 바빠서. 바쁜 건 알아. 하지만 돈 생기니까 당일 밤에 달려왔잖아.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다 쓰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할 거야. 할머니는 다음날 시내로 나가 은행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금괴를 현금화하고 세금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말해줄게. 자식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1억 중에서 3억은 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기부요? 너희 아버지도 가난한 집 아이였잖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도우라고 하신 것 같아. 그럼 나머지 8억은? 3억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앞으로 2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민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억은 저희 거죠? 아니야. 네. 2억은 민지랑 영수 교육비로 따로 저축해둘 거야. 민지는 민호의 딸, 영수는 영희의 아들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성인 되면 그때 주겠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한테 효도한 아이들한테만. 그럼 나머지 3억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볼 거야. 뭘 지켜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효도하는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지. 엄마,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고, 2달에 한 번은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1년 후에 너희들이 진짜 효도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3억을 나눠줄게. 1억 5천씩. 만약 못하면요? 그럼 그 돈도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야. 며칠 후 마을 장학재단 기부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안동의 한 할머니 3억 원 장학금 기부. 로또 당첨금으로 구입한 금괴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 마을 사람들은 순덕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순덕이 할머니 정말 훌륭하시네. 11억이나 되는 돈 중에서 3억을 기부하다니. 역시 봉수 영감이 좋은 분을 만났어. 그 후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고, 영희는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약속대로 자식들에게 1억 5천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돈 때문에만 관심 가졌던 거. 정말 잘못 생각이었어요.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제 알면 됐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이 집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집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다 알겠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진짜 자식 같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해주니까. 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을 들여 깨끗하게 수리한 집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멀리서 민호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손주 민지가 할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매달 빠지지 않고 안부를 묻고 찾아왔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마을 장학재단으로 인해 3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기뻐할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마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튼튼하게 수리되어 더 이상 무너질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순덕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순덕 할머니처럼 끝까지 지켜낸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